어서 오세요. 채팅창에 출석 기록해 주시고요. 자, 지금 들어온 선수들도 들어오면 먼저 채팅창에 출석 기록해 주세요. 깜빡하지 말고. 기기를 2개 사용한 친구들은 2개 사용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시고요. 아직 4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출석 확인한 선수들은 또 다른 필요한 준비 여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소리가 좀 오늘 신통치 않은 선수들이 있으면은 지금 출석 확인한 다음에 줌을 나가서 다시 기기를 껐다가 켜서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상태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지금 이런 시간에 다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중간 과제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학교 중에 제일 힘든 주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힘내세요. 힘을 내십시오.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참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갖다가 방금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방금 전에. 월요일에 제가 가르치는 수업에 교재에서 언급한 그 가요가 있었어요. 한영애 씨의 조율이라고 하는 그 음악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영애 씨의 조율이라고 하는 그것이 교재에 다뤄지는 음악이어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선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봤고 또 오늘도 어제 그 음악이 우리 수업에 오프닝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점의 토론을 가져오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수업에도 그 음악을 이제 어제 수업과 그 다음 수업에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수업에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녹화 동영상 만들어서 그 유튜브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렸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제가 예민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올리고 나서요 저작권 침해했다고 바로 그렇게 저작권 요즘에 저작권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그렇게 저작권 침해했다고 어떤 시스템인지 그 노래랑 그런 것들이 다 전산이 이제 확인돼서 그런 사운드랑이 확인되는 것인지 저작권 침해했다라고 하는 걸 떠가지고 정말 테크놀로지의 그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구나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할 때는 좀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을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고 작업을 좀 점심 먹으면서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저작권 침해 내가 무슨 저작권을 침해했지 생각해 보니까 그 유튜브 그 음악 영상을 올렸던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들어온 친구들 있으면요. 출결 확인해 주세요. 지금 5분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출석 이름을 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음악은 듣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좀 말랑말랑하게 우리의 논의를 펼쳐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이랑 과제 때문에 너무 이제 무거울 텐데 머리도 몸도 무거울 텐데 몰라 이런 또 퀴즈 자체가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지 않으리라고 난 생각하지만은 한번 잠깐 눈을 돌려보시자고요. 우리 주변으로 한국서 탐방 이 수업을 통해서 난 여러분들이 작은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코치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한 학기를 이렇게 코칭하는 목표다, 또 철학이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역사, 유산에 대해서 별로 내가 눈길이 가지 않고 관심이 없던 우리들이 이 수업 한 학기를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찾게 되고 그리고 짧은 15주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역사를 나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식민사관, 민족사관 좀 더 세계 보편사적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내가 좀 그런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헤어진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작은 역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되어가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역사라는 학문이 시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우리가 수업에서 다룬 것처럼.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까운 유산을 탐방하면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내 지역의 향토 유산들을 관심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사적인 관심도 여러분들이 좀 더 갖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사 퀴즈를 내볼게요. 최근 한 3일 이내에 그전에는 한참 동안 뭐 계속 그런 뉴스를 우리가 자주 접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뉴스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런 뉴스가 없다가 다시 3일 전부터인가 그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그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정치 뉴스는 아닙니다. 정치와 관련된 뉴스는 아니고 이렇게 시사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을 때 맞아요. 그런 뉴스인데 그런 뉴스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한동안 많이 나왔다가 물론이죠. 출결했었으면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나가서 다시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어떤 뉴스 지금 필요하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뭘까 그냥 가만 저한테 다른 친구들의 답을 기다리지 말고요. 제 수업은 굉장히 인터액티브 새로운 질문, 뜻밖의 질문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뭘까 하면서 틀려도 좋아요. 관전 포인트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런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생각 그동안 안 해봤던 사람이 생각해보면서 이러한 이유에서 이런 보도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그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가 좀 좋다는 거예요. 쫄지 말고 틀려도 좋으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저런 거 아닐까요? 요즘에 정말 이런 거 같은데 이런 이유에서 뭐 이렇게 누가
추정을 해봐도 좋고 나름대로 논리적 판단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세요. 사회복지학부 박정현 발표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뉴스 볼 때 안 보였던 소식은 그 독감 주사로 인해서 사망자가 좀 나왔다는 걸 본 것 같아서 제 생각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종현이 어쨌든 이 독감이라는 이슈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뉴스 트래픽에 올라오는 거, 그건 맞아요.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너무 발표해줘서 고맙고. 근데 내가 이런 또 힌트도 드렸지. 한동안 옛날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거의 안 나왔어. 그러다가 2, 3일 전부터 나와서 오늘도 그것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건 뭐가 있을까? 좋아요. 뭐라도 이렇게 생각해봐. 종현이 씨. 박서윤? 네. 뭘까요? 저는 심리 테스트랑 성격 테스트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그 뉴스가 많이 나왔다가 요즘에 다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부터 친구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어쨌든 서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서윤이가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니까 서윤아 앞으로도 발표 좀 많이 하자. 네. 그래, 맞다 틀렸다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친구들 뭐가 있을까? ICT 학부 최규라고 발표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뉴스 중에서 프랑스의 교사가 극단주의 이슬람 교도한테 살해당했다는 그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쇼킹했지. 굉장히 쇼킹했고 사실은 여러분 요즘 같은 문명 시대 때 사람의 목을 이렇게 자른다고 한 거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죠? 짐승의 목을 자른다고 한 것도 우리 요즘 시대는 굉장히 끔찍한 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 프랑스 파리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이라는 거 쇼킹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규라가 그런 거 아닐까요? 좋은 추정이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면 한동안 많이 나오다가 전혀 안 나오다가 다시 며칠 후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뉴스가 뭐가 있을까? 또 한 번 더 찾아. ICT 학부 안우진 발표하겠습니다. 네, 우진. 저 최근에 아버지께서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음, 가짜뉴스 얘기가 한동안 많이 나오다가 최근엔 좀 잠잠하다가 다시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가 다시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대한민국에서 법을 다루는데 뭐 이렇게 되면서 가짜뉴스 얘기가 다시 좀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것도 또 재미있는 추정. 그냥 정치와는 좀 관련이 많이 없는데도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의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 여러 뼛속 깊이 여러분들이 현실로 경험하던 얘기. 근데 한동안 전혀 그 일이 안 일어나다가 며칠 전부터 일어나니까 우리도 피부로 느끼는데 뉴스에서도 나오기 시작해. 여러분들 다 느끼는 뉴스야.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는 현실이야. 디자인 영상학부 박수인 발표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샤워기 필터에서 유충이 한번 나와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충이 나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수인이 얘기처럼 내가 물었던 것은 생활 속에 지금 수인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얘기하는 그 뉴스보다는 이 뉴스가 파급 효과가 적지만은 예전에 유충 얘기를 하잖아요. 뜨거웠지. 조용하다. 지금 수인이가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이 시사를 가까이 하고 있다는 너무나 기뻐.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 뉴스 아닐까? 그런 유의 뉴스. 그런 유의 뉴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수인이가 얘기한 그 주제보다는 더 파급 효과가 지금 현재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는 뉴스. 사범학부 임예지 말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수인이 예지는 말한 것처럼 한창 심했다가 또 줄어들면은 뉴스가 좀 줄어들잖아, 그죠? 줄어들면 계속 지금 뭐 질병감염본부에서 통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의 관심은 이제 좀 줄어들지. 그러다 다시 또 숫자가 세 자리 숫자로 늘어나게 되면은 관심이 늘어들고 보도도 많이 일어나고 패턴은 맞아. 예지가 얘기하거나 수인이가 얘기하는 그 패턴이 맞아. 근데 여전히 정말 꼭 여러분이 찾아서 얘기해야 되는 거. 너무나 기독교학부 먼저 듣고 혹시 네, 기독교학부 장성도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봄에 미세먼지에 관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한동안 잠잠해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미세먼지에 관한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았어요. 여러분 그지? 그러네 그런 생각 들지 그지? 코로나 오기 전에는 봄, 가을, 겨울 미세먼지 대박이었죠 뭐. 제가 5년인가 6년 전에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떠나기 전에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그 정도 아니었는데 한 8년인가 있다 다시 돌아온 대한민국의 하늘 가을이 없더라고 봄이 없더라고 거의 뿌옇더라. 내가 돌아와서는 난 매번 뿌연 가을을 맞이했어. 거의 미세먼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다 미세먼지 뭐 그런 앱 깔고 있을 걸 아마 그런 거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비가 온다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최근에는 거의 일기예보에 미세먼지가 반드시 들어갔었죠. 근데 코로나 오고 나서 미세먼지가 없어졌고 며칠 전까지도 파란 하늘을 우리가 다시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도 좀 하려고 해가지고 한영애 씨의 그 조율이라는 노래를 막 틀었는데 그게 걸리니까 이제 그 트는 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가 라이브로도 방영할게.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역사 공부하면서 이 조율의 얘기, 이 유행가 가사의 한 토막의 얘기는 시사의 얘기를 연결시킬 수가 있고 그것이 내가 여러 번 실험하는 생각의 힘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시사의 얘기 조율이라는 이 키워드는 내가 지난 수업에 강사가 그 주제를 끌어와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했다고 그랬죠. 그 수업이 영화를 가지고 통속과 융합적 사고라고 하는 그 과목의 내용으로 진행됐던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세상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역량을 요구하는가.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아직도 여러분들은 영어 그러고 있고 물론 영어 중요하지. 입사에서도 뭐 이렇게 아직도 많이. 근데 어쩌면은 AI가 우리 생각보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줌을 이렇게 빨리 가까이 접했던 AI가 더 빨리 하게 되면 어쩌면 이제 영어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잘 활용하면 된다라는 그런 능력이 될지도 몰라요. 내가 굳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통번역이라고 하는 AI의 그 장치를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생각보다 가까이 올지도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전히 옛날 편처럼 영어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또 뭔가를 지금도 내가 극단적인 비유지만 생각을 같이 해보자고 헛발질 하지 않으려면 미래에 정말로 갖춰야 될 것은 조율 한번 해보자. 조율의 능력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조율의 능력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반추해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무슨 생각인가 하면은 내가 정말 아직까지 더 많이 배워야 되는, 아직까지 많은 것을 모르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가 사실은 생각보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서 판단해 보자고. 우리는 이런 식의 교육 받아왔어요. 네가 뭘 알아? 학생인 주제에 네가 뭘 알아? 가르쳐 주는 거 빨리 받아 적고 그거 시험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학생은 몰라, 학생은 더 모르는 거가 많기 때문에 더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일면 맞아요. 저는 OX, 흑과 백의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그런 세월이 여러분들 학생의 경력이 너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지식과 생각보다 많은 학습을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은 있는가요? 저와 함께 이렇게 토론을 쭉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자기 글 쓰는 친구들 잘했다고 그러고 우리 대표 선수로다가 그런 친구들의 발표를 많이 했는데 그 글들의 힘, 그 글들의 논리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다른 과목에서 배웠던 지식을 이번 주제와 연결을 시켜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중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한 이야기가 우리 주제와도 관련되어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사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힘이 미래. 그래서 그 통속과 융합적 과목에서 자주 언급하는 그 연결의 규제, 연결을 시키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힘을 상상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연결의 규제로다가 스티브 잡스를 여러 많은 분야에서 얘기를 해요. MP3 따로 놀았어요. 전화기 따로 놀았어요. 컴퓨터 따로 놀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결해가지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거는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가 한 발명은 하나도 없어요. 무에서 유를 만든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A, B, C를 연결하면은 새로운 세상을 선물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그 스마트폰을 세상에 소개할 때 교차로를 갖다 딱 이렇게 제시를 했지요. 교차로는 인문학의 길하고 기술 과학의 길, 이 두 곳이 만나는 조율하는 곳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다시 미세먼지가 오고 있어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다시 얘기해줘.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옛날 하늘빛, 푸른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최근 며칠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 그 옛날 하늘빛을 우리 대한민국이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직접적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미세먼지, 황사, 이래서 하늘빛이 예전만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여러분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역사는 시간을 다루는 학문이고 이 시사적인 포인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될 만한 주제이거든요. 원인 이유를 뭐라고? 네, 그라? 공장의 가동에 따른 대기 오염과
대기오염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 날라오는 모래바람에 의해서 하늘이 계속 미세먼지라든가가 많아졌다고. 자, 공장이라는 얘기, 다른 나라에서 날라오는 또 이런 이제 황사 현상.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다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시 얘기해가지고 규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제개발, 산업개발.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얻는 것. 그렇지만 그 산업개발, 경제개발의 혜택으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환경 파괴 문제, 공해 문제. 우리가 그 옛날 하늘빛을 잃어버리는 것은 규라의 얘기를 내가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은 산업개발, 급속한 산업개발이 우리에게 혜택도 주지만 그 산업개발의 폐해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봄, 가을마다 겪게 되는 미세먼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잖아, 그지? 분명 미세먼지는 우리 건강을 해하는 것이거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뭘까? 이런 문제, 경제 개발이 주는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는데 이런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법 내지는 여기서 우리가 배우면서 시사 적용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것이 역사를 왜 배웁니까? 많이 그런 얘기했지,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기 위해서. 자, 이런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시사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 틀려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단지 이유만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한번 발표해 주세요.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문제. 나는 이러한 판단에서 이런 주장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전 포인트.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그럼 또 내가 또 한번 조용한 친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 전준영, 준영이 예, 어떤 대안 내지는 시사 적용 좀 있을까요, 준영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그건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준영이가 가볍게 생각했었을 때 그리고 힌트를 준다면 아까 내가 불렀던 한영애 씨의 조율이라고 하는 그 가사하고도 좀 연관해가지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또 다음번에 우리 준영이 또 아는 거 있으면 열심히 발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누구 있을까?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해가지고. 정승은, 승은이? 정승은 자리 없는가요? 김다훈? 다훈이? 네. 다훈이? 다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원이?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다운이는, 어, 과제라고 오늘까지 한 번도 안 냈는데, 이제라도 4, 5, 6주 중에서 한번 다운이 결정해가지고 과제를 내고, 그 다음에 11, 12, 13 중에서 언제 과제를 낼 건지에 대해서도 결정해가지고 나한테 백석도 개인 톡으로다가 나한테 답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응? 김진용? 진용이? 김진용? 진용이? 다운이, 진용이 다 화면 열고 화면이 닫혀져 있네요. 다운이도. 진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열고 얘기해 주세요. 나갔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이런 이제 코로나 이야기도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이런 인류가 최근 100년 동안 열심히 잘해왔던 경제, 개발 얘기, 환경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미세먼지를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럼 계속 이렇게 반복할 것인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 토의를 하는 자리에서 조율, 다시 얘기해가지고 인간과 자연이 지구를 같이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조율, 그동안 인간이 산업개발, 과학의 진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과 의욕에 의해 가지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보다는 자연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더 강하게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미래는 좀 더 환경 친화적이고 좀 더 이 지구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율이, 너무 가난했었을 때는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어쨌든 만들고 벌고 살아야 했지만, 이제 우리 사회도 대한민국도 예전보다는 절대 빈곤이라는 그 수준은 뛰어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 지구는 같이 쓰는데 여전히 가난한 나라들은 생존 문제 때문에 그걸 신경 쓰기가 어렵거든. 그렇다면은 중진국 이후에 이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똑같이 여전히 옛날 가난했던 시절처럼 뭐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사는 것부터 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을 전환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환경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거거든. 그러면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은 더 열악한, 여러분 생각해, 옛날에 우리가 물을 사 먹는다는 걸 생각해 봤어요? 한국은 물이 많은 나라였고 물을 다 마실 수 있는 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바깥에 페트병에서 물 사 먹는 거는 일상이잖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산소 사 먹는 날도 올 수 있다니까. 이제는 산소 사 먹는 날도, 이게 미래에서 공상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자꾸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다양한 전공이 있잖아요.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시간, 역사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조율해야 되겠구나. 인간과 자연이 우리의 경제 개발, 자연의 진보하고 또 그러니까 나는 절대 OX를 얘기하는 여러분 경제 개발하는 게 맞아요. 자연 보호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 보존도 하면서 개발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하면서 보존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조율을 통해서 그런 과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대학생들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 학도들이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용아 다시 들어왔어요? 네, 네, 들어왔어요? 네. 그래, 진용이도 그 숙제를 지금 안 내고 있어. 그래서 4, 5, 6출 중에서 늦었지만 한번 정해서 늦들여서 제출해주고 네. 11, 12, 13, 14 11, 12, 13 중에서도 하나 내가 언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개인 백석톡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주차할 것인지.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조선 초기에 대해서 7주차 우리의 역사를 한번 또 배워보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 역사에서 한국사에서 조선시대가 가지는 독특한 가치, 고조선하고 삼국시대의 여러 나라들하고 그 다음에 발해와 통일신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다뤘던 고려시대와 다른 조선시대만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지 그런 얘기 좀 우리 발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조선시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특징, 대표 선수. 철학부 김재찬 발표해보겠습니다. 네. 조선시대는 이제 그 전 시대와 다르게 완벽한 중앙 통치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는 그 전 시대와 다르게 각 지방 행정구역마다 모두 그 지방 관리를 다 파견을 해가지고 지방 통치 체제를 전부 다 구축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찬이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삼국 역사를 배울 때도 삼국이 중앙 왕권 정부의 강화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 삼국시대에서 배웠거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조선시대의 중앙정부의 왕권 강화 혹은 그 정체를 봤었을 때는 그 이전 시대는 지방의 호족들, 지방의 세력들, 지방의 귀족들의 힘이 여전히 왕권을 견제할 만한 그런 힘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이전보다 조금 더 왕권이 강화돼서 고대 왕권 국가를 고구려가 이때 만들었다, 신라가 이때 만들었다, 백제가 이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는 가능하지만 조선시대에 와서 예찬이 얘기처럼 좀 더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체에 대한민국의 우리 역사에서 왕정이 등장했다. 뭐 그것이 조선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지적이었고 좋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또 다 우리 역사 배웠던 선수들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좀 우리 들어보자고. 진용아 카메라 켜야 돼. 우리 다 비디오 켜고 수업하지?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문학부 김주현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은 유교 주연아, 마이크 다시 꺼졌어. 마이크 다시 켜고 해주세요. 조선은 고려의 불교와 다르게 그 유교라는 문화권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었지. 주연이가 알고 있는 그 지점장.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역사에서 조선은 가장 본격적으로 삼국시대 때도 유교의 영향력은 적지 않았어요. 삼국시대 때부터. 그렇지만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뼛속 깊이 유교적 통치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고 조선 백성들, 특히 조선의 지배계층인 양반계층들이 가정까지도 그 원칙에 의해 가지고 나라를, 가정을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일은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가 비로소 처음이거든. 그러면서 조선은 굉장히 강력한 유교 국가였습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특징이에요. 또 어문학부 김미나 발표하겠습니다. 네. 조선은 많은 과학적 발전이 있었던 나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도 만들어졌고 장영실이 만든 다양한 기구들이나 정약용의 거중기 등등의 그런 많은 과학적인 물품 덕분에 좀 빠른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려 시대 얘기했었을 때도 어떤 친구가 금속활자, 목판활자, 인쇄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려의 과학적 능력에 대한 특징을 언급했었고,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 이어서 조선에서도 나름대로 당시의 잣대에 비춰봤었을 때 한국인들의, 조선인들의 과학적 역량과 그런 실력들이 결코 작지 않은 나라였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500년 동안 계속 과학이 중흥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국가가 잘 경영되는 그런 조선의 전성기들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군주들의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역시 조선이 과학적으로도 세계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낮지 않은 높은 수준의 그런 과학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과학적 면모가 근대화를 겪으면서 많이 우리가 약화되고 그래서 서구를 쫓아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 긴 지난 2, 3천 년의 우리의 가까운 역사를 얘기할 때 조선과 고려와 우리 선조들은 대단히 과학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지점의 얘기. 또 조선만의 또 특징을 좀 더 얘기해 본다요. 사회복지학부 박종현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조선의 특징은 앞에 고려나 고구려 신라 백제와 다르게 특정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이름을 내용이 아니라 그 해당 연도의 시비간지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서 그게 조선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은 또 나름대로 재미있는 지점을 얘기했네. 그 역사적 사건을 기록할 때 조선시대만의 그런 이제 특징적인 기술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또 작은 거, 큰 거 나름대로 다 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특징이 뭘까? 다른 우리 역사의 다른 시대하고 조선시대 특징이 뭘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 얘기 한 번 더 우리가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적인 얘기도 나왔고 그 정치 이념적인 것도 나왔고 그것과 함께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다시 조선의 특징을 얘기할 때 한 번은 다시 또 언급하고 싶은 얘기 하나 오늘 안 나온 것 같아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와 국체를 유교 국가로 설명하는 것도 맞고 다른 말로도 조선이라는 국가를 설명할 수 있는 정체가 있죠. 그걸 누가 얘기해 보면 어떨까?
ICT 학부 박상민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은 그 과거 시험 같은 걸로 문제를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상민이가 내가 얘기하려는 얘기에 그 제도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를 얘기했어요. 우리 고려 강정 얘기하면서 과거제 도입전 얘기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기억나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단순히 인재 발굴의 취지를 넘어서 귀족들, 호족들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왜? 과거제는 중앙정부 왕이 뽑을 수 있고, 그렇게 왕이 뽑은 그 인재들은 왕에게 충성할 확률이 클 테고요. 그 인재들은 또한 국가를 통해서 녹을 먹게 되니까 귀족, 호족의 사람이 아니라 조선 왕정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도적 방침이란 말이에요. 그런 제도 개혁으로서 도입된 것이 중국에서 들어온 과거제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 시험은 유교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왕권,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왕을 존중히 여기는 충효 사상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과목으로다가 그런 학문으로다가 그런 철학으로다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시험도 객관적이면서 또 암기도 시키면서 세뇌도 시키면서 그러니까 유학과 유교는 과거제를 시행하기에는 국가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치 철학이었어요. 그렇지만 고려는 그 과거제가 완전히 정착하기에는 호족들의 힘이 너무 셌고요. 왕권이 거기에 반해서 부침이 많았던,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더 확연한 유교 국가가 되면서 과거제가 조선시대에 더 정착하게 되었고요. 이 과거제는 무엇을 배출하죠? 상민이, 이 과거제는 누구를 배출하죠? 박상민, 과거제는 오늘날로 표현을 얘기해 줬고 과거 표현을 얘기해 줬고 과거제는 누구를 배출하죠? 공무원입니다. 맞았어요. 공무원을 배출하잖아. 공무원을. 관료들을 배출하잖아. 그리고 그 관료들의 힘이 정착이 되니까 또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조선은 관료제 국가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역사에서 특징적인 국가가 되는 거예요. 유교 국가도 맞고 관료제 국가도 맞고 통상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왕국, 왕이 통치하는 왕국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지만 그 왕국들이 조금씩 특성들이 달랐다고. 그리고 조선은 왕을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관료가 꽤 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특징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고마워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지금 49분이거든요. 우리 59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숲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나무에 대한 우리 발표자들을 통해서 나무에 대한 조선의 이야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잠깐 쉬어요. 59분에 만나요. 이제 비디오를 열어주시고요. 아래에 들어오는 선수는 비디오를 열어주시고 이제 두 번째 시간 구체적으로 조선 초기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아, 김다운, 다운아. 네. 내가 그래, 오케이, 알았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첫 번째 우리 조선에 대해서
우리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은 김주연 강사님, 우리 김주연 강사님 초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은 김 강사님이 준비한 강연 원고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세요. 지금 시작하면 되나요? 네, 자기소개하고요. 안녕하세요. 어문학부 19학번 김주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대상은 세종을 알고 세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문종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같은 대답을 합니다. 비운의 왕? 이에 대한 이유를 한 번 더 물어보자면 아빠가 세종대왕이고 동생이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조잖아. 3명의 아내 모두 폐빈 혹은 사망, 재위기간 약 2년 후 병사,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은 동생이 사살, 심지어 교재에서도 문종은 도합 반 페이지 정도의 분량입니다. 내용을 3마디로 요약하자면 성실한데 아프고 죽었다. 이걸로 끝입니다. 비운의 왕이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네요. 이제부터 꽤나 흥미로운 문종의 삶을 3가지 정도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자책 뽕찍 벽난로 가볼까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휘청이는 신하들도 보이고 위치를 틀린 신하들도 몇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 문종은 베테랑 신하들도 헷갈려하는 동작을 엄중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있네요. 신하들이 뒤에서 너무 놀라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도 들립니다. 저쪽에서는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소리마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자책봉식 당일에도 훌륭히 해내었고요. 어린 문종은 병약한 이미지와는 달리 용보가 옥처럼 부드럽고 동작과 걸음걸이가 예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콩깍지인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저기서 들어오는 중국에서 온 사신들도 문종에 대한 칭찬을 멈추지 않았는걸요. 한 사신은 어린 문종을 말에 태워 같이 놀기도 하고 또 한 사신은 어린 문종의 공손한 모습에 이 나라는 산수가 기절하므로 이런 아름다운 인물이 난다라고 예상하는 말이기엔 너무 과장된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요. 문종은 어릴 적부터 예의가 바르고 학문에 정진하였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종은 세자 시절 총 3명의 세자빈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재위 시절에는 왕비가 없었지요. 왜 그럴까요? 처음 들어온 세자빈은 휘빈 김씨입니다. 그러나 김씨의 결말은 폐빈입니다. 어린 문종이 여자에게 관심은커녕 학문에만 정진하고 있으니 김씨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었겠죠. 가끔은 적당히 놀아도 좋으련만 논어 맹자만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보다 못한 김씨는 압승술이라고 하는 술수로 어린 문종의 마음을 억지로 돌리려고 하였으나 실패해 폐빈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세자빈은 순빈 봉씨입니다. 김씨는 가문이 좋았으나 얼굴이 좋지 못해 철저히 얼굴만 보고 들어온 빈입니다. 결말은 똑같이 폐빈입니다. 어떻게 폐빈이 되었냐고요? 이야기가 꽤 기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씨가 빈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의 일입니다. 김씨 같은 일을 우려했던 세종은 봉씨에게 스승을 붙여 열여전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좋지 못한 봉씨는 며칠 후 열여전을 뜰에 던지면서 배우기 싫다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시아버지인 세종의 명령인데도 거부하는 것을 보면 이때부터 뒤틀리기 시작한 걸까요? 학문을 좋아했던 문종은 봉씨와 마찰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후궁이 들어오고 그중 한 명인 권씨가 택기를 보이자 봉씨도 임신을 하였다고 하다가 낙태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대사기극을 펼친 것이죠. 그래도 이건 약한 편에 속했습니다. 문종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봉씨는 결국 여자에게 시선을 돌리고 마는데요. 이때 봉씨 레이더에 걸린 궁인이 소쌍이라는 여종입니다. 소쌍에 대한 봉씨의 일방적 사랑은 사랑을 넘어 집착에 이르게 되었고 충격을 받은 세종과 신하들은 폐빈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온 세자빈은 위에서 보았던 양원 권씨입니다. 세종은 많이 지친 걸까요? 결혼식은 스킵하고 책봉도감만 세웠습니다. 권씨는 후에 아들인 단종을 낳고 산후열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산후열로 사망하기 전 기쁜 세종이 교지를 읽던 중 커다란 촛대가 떨어져 급하게 치운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종은 조선 최초로 대리통정을 한 세자입니다. 문병 등으로 기력이 쇠해진 세종은 세자였던 문종에게 여러 업무를 맡기려 하였으나 당시의 신하들의 충격은 상소문의 개수로도 알 수 있습니다. 세자가 업무를 보는 첨사원 설치 반대 상소문 13개, 가을 강무대행 반대 상소문 4개, 승하당 도회 반대 상소문 17개, 도합 34개 상소문을 무시하고 문종은 조선의 첫 대리통정을 한 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일부이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의 기록을 보며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가꾼다고들 하죠. 꽤나 낭만적이게 들리겠지만 바꿔 말하면 이전의 기록을 알지 못하면 현재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종과 닮은 부분이 있나요? 문종은 어려서 왕세자가 되고 2번 연속 파혼의 왕위에 올라서는 병들어 죽었는데 그곳에서 몇 년 후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빗대어 보긴커녕 저렇게만 안 살면 다행인 셈이죠. 제가 오늘 주제를 문종으로 들고 온 이유는 문종의 예시를 들면서 저렇게 살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30명이 같은 책을 보아도 감상문이 전부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문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과 연관시킬지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현명한 문종의 선택을 제 삶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김씨나 봉씨가 왕비가 되어 국정을 다스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 개요정난 같은 안타까운 사건은 없겠지만 지금의 우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패빈이 되기까지 왕과 대신들의 노력이 들어갔겠지만 봉씨라는 존재에 대한 공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세자도 한몫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사람들을 왕비로 만드느니 차라리 왕비 없이 지내겠다는 선택. 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이유는 거창하지 않고 그저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바로 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적절한 나이에 맞게 들어오지 않아 1학년 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은 힘들고 버거운 선택이어도 분명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연이 감사합니다. 자, 주연이는 조선의 얘기 가운데 문종의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주연이의 글 속에서도 우리 교재에서도 문종에 대한 얘기는 요만큼 다른 그런, 사실 여러분 가운데 상당한 우리 선수들은 문종이 누구야? 세종은 알지만 문종은 누구야? 이성계는 알지만 문종은 누구야 싶은 선수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발표를 들었습니다. 자, 이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느낌, 또 우리 친구에 대한 질문 혹은 이 발표에 대한 여러분들의 피드백 무엇이 또 가능합니다. 누가 발표해 보시겠어요? 사회복지 박정현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주연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과서나 교재 이런 데서도 문종의 비중이 매우 적은데 이번 발표를 준비해 주시면서 제가 몰랐던 내용까지 알게 되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비슷해. 사람 생기긴 달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알려진 얘기, 그건 또 너무 뻔한 얘기고, 너무 뻔한 얘기는 정말로 날카롭게 재해석을 하지 않는다면은 좀 이렇게 귀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의 얘기, 또 잘 들어보지 못한 얘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정현 얘기처럼 문종 잘 못 들어봤는데 오늘 발표를 통해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좋은 피드백이죠. 또 프로페셔널하게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서 우리 발표자에게 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발표자에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관심에 질문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이 발표의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봤을 때 이 발표의 강점, 그 다음에 이 발표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는 프로젝트 수업의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조용히 지내오신 우리 정회창, 회창이 네. 회창이는 주연이 발표 들으면서 뭐 어떤 잘한 것 같습니다. 좋아. 근데 회창 조금만 더 이제 잘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얘기해줘서 고마운데 나름대로 요러한 포인트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왜 잘했다고 판단하는지 그것까지 설명하는 것이 회창이가 좀 우리한테 얘기해줘야 될 부분. 어떤 면모가 이게 좀 괜찮게 한 것 같다 느껴졌는가?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 있는데 이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또 뭔가 좀 이 글에서 잘했다 생각할 수 있는 회창이 또 다른 판단의 근거들이 있을까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 앞으로 조금 더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 좀 보여줘요, 회창 씨. 네. 좋아요. 잘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다른 선수들 김사빈. 네. 사빈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문종이라는 왕을 잘 몰랐는데 문종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던 것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문체가 자신 있는 문체여서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사빈아. 아마 거의 다수의 우리 선수들이 앞에서 나도 얘기했지만 문종이라고 하는 왕 자체가 조선의 많은 왕 가운데 사실 단명하셨고 그리고 그 앞뒤로 다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들의 나와 여러분을 포함해가지고 대중들의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주연이는 주목했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주연이는 주목했어. 그래서 사빈이도 그걸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빈이가 두 번째 얘기 재밌지? 문체가 좀 힘이 있어서 좋았다. 발표가 문체가 힘이 있어서 좋았다. 뭔가 이 글에 힘이 느껴졌어요 라고 하는 것도 이 글의 장점인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사빈이가 촉발한 그 질문, 우리 김주현 강사는 이 교재에도 굉장히 주목받을 사건들, 주목받을 인물들이 많은데 왜 저쪽 구탱에 반쪽 언급될까 말까 하는 이 문종을 주목한 개인적인 이유가 뭘까? 제가 원래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 하면 한 5학년 때부터 문종을 계속 꼽았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세종 지나가면서 문종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문종이 치부기를 만드는데 매우 큰 일조를 했다고 들은 후부터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삶이 재밌어서 그 이후로부터 좀 주목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유가 있어요, 그죠? 주연이가 그렇게 역사에 미친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왕들에 비해서 세종과 세조에 비한다면 분명히 미비하지요.
그런데 주연이의 개인적인 관심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다는 얘기네, 그죠? 이렇게 자기가 관심이 있으니까 더 들여다보게 되고, 이런 초등학교 때부터의 관심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과제를 하거나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내던 장면이 있었을 때는 이게 연결되니까, 조율되니까 남과 다른 포인트로, 남들과 다른 뭔가 차별화되는 어떤 과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제가 이 시대는 연결, 조율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없는 걸 자꾸만 새로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런 것을 접근해서 만들어보는 거, 연결시켜서 조율해서 만들어보는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의 근육을 키워가는 방법일 것 같고요. 딱 이해가 설명해서 왜 우리 주연이는 이렇게 구탱이에 있는 이 인물을 이렇게 재미있게 발표할 수 있었을까 새롭게 이유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개인적인 관심의 결과, 열매.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글의 장점, 단점, 또 묻고 싶은 얘기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용기를 내서 표현해 보세요. 누군가가. 사빈이 헤어지기 전에 하이파이브 좋았어요? 하이파이브. 네, 저요? 좋은 그 물음을 해줘가지고 좋았다고. 아,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좀 발표에 임해주세요. 네. 또 우리 다른 선수들 물을 쓰는 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윤지원, 지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초반에 글을 재치 있게 시작해서 집중이 잘 됐고, 요런 부분들? 네. 그리고 그래서 문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잘 느껴졌어요. 재치 있는 출발, 센스 있는 출발, 그리고 글 자체에서 충분히 이 강사는 문종에 대해서 해박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묻어져 나왔습니다. 지원 씨, 앞으로도 그런 피드백이랑 발표 참여 수줍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네. 또 내가 억지로 시키면 다 많았던 생각을 억지로 시켜서 하지 말고 손들어서 그런 생각들 다 표현해 주세요. 그게 우리 토론 수업의 굉장히 큰 중요한 학습 방법이에요. 디자인 영상학부 전교 발표하겠습니다. 그래. 그 문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발표 잘 들었었고요. 저도 세종대왕님만 좀 관심 있었다가 예전에 한번 좀 소설을 보고 문종에 대한 이야기도 봤었는데,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할까 막 좀 비운적인 좀 임금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뭐랄까 그러니까 명군이라고 칭할 만한 업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이 있었던 시절에는 무기가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농업이라든가 과학이 발전해서 만약에 그분이 막 단명하지 않고 좀 뭐랄까 오래 살았고 또 그리고 또 쿠데타만 아니었으면은 그 세종대왕이 이뤄놓은 업적을 좀 더 단단하게 다져놔서 더 좋은 조선을 더 좋은 국가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됐으니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규야, 그런 또 생각을 이렇게 잘 발표를 해서 좋네.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세종대왕이 워낙 훌륭한 분이시고 워낙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그와 결이 비슷한 좀 더 문민군주, 강성군주가 아니라 문민군주로서
세종의 르네상스를 계속 이어서 더 르네상스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그런 후계자 문종이 충분히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가능성이 많은 분 같아 보였다라고 판단한다면은 그것이 좀 강성군주 세조, 물론 세조에 대한 평가도 또 긍정 평가도 많이 있죠. 비판적인 평가도 많이 있고 그것에 반해서 좀 더 조선의 역사의 초기가 문물이 승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라고 하는 민교의 얘기, 개성 있는 피드백 좋았습니다. 또 관광학부 김다희 발표하겠습니다. 다희 좋아요. 처음에 문종하면 그냥 비운의 왕이라고만 그런 이미지만 생각이 드는데 30명이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감상문을 낸다는 그 문장이 되게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시는 자세처럼 들려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왕에 대학생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그 공부는 결과적으로 뭔가 특징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기를 요구받고 있고 그것이 또 이제 평가로도 이용되고 그랬을 때 뭔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지점으로 나는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게 생각보다 늘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노력은 필요한 노력이고 다의 생각에도 30명이 같은 책을 봐도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늘 믿으세요. 늘 믿고 그런 것이 좋았습니다. 하는 얘기 좋아요. 또 어문학부 김수연 말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다른 분들처럼 문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요. 또 이 교육안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한 부분이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글이 뭐랄까 좀 이미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글을 읽으면 이 글을 읽고 들으면 이게 지금 강의를 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적인 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소연이 피드백의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이 발표가 보세요. 세종을 알고 세조를 아는 사람들. 이거 내가 늘 여러분들이 푸시하는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세요. 이 얘기가 막연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세종을 알고 세조를 아는 사람은 뭐 누구 앞에서 가서 얘기하겠다는 거에 너무 막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땐 좀 좋지 않은, 좀 구체적으로 세종, 세조에 대해서 어떤 뭐 특별 세미나를 수립해서 무슨 단체에서 하는데 내가 강사로 가가지고 한다든지 뭐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모호하게 느껴졌는데 이 글의 전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림을 그려내는 글 같아요라고 하는 소연이의 표현을 쓸 때 요거는 굉장히 소프트한 대상. 요 대상은 굳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과 강연장이 아니라 그냥 식탁 테이블에서 나누는 어떤 그런 시간처럼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 글은 그리지만 굉장히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것이 주연이의 이 글의 강점이 맞아요. 자, 이제 한번 분석해 봅시다. 벤치마킹 해봅시다. 제목 붙여보면 좋다고 그랬죠.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택에 대한 얘기. 이 선택에 대한 얘기를 결과적으로 이 글이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또 다른 물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맨날 이 주제에 대해서 책 읽고 책의 내용 요약해서 뭔가 거기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만 자꾸만 머물려고 하는데 주연은 아예 자기가 또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으니까 선택에 대한 얘기를 딱 가져가는 거예요. 제목을 붙여보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제목을. 그리고 대상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자, 이 세 줄에 기본적으로 문종을 정리를 딱 해줘요. 비운의 왕, 아빠는 세종, 동생은 수양, 세조잖아. 요 세 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분을 또 한 번 정리해줘.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반복 법칙인데 반복이 똑같은 방법. 얘들아 말 들어.
또 지난 다음에 말 좀 들어. 또 지난 다음에 말 좀 들어. 이 짜증나게 하는 반복이잖아. 근데 요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엔 다르게 얘기했는데 성실한데 아프고 죽었잖아. 읽으면 쉬워요. 근데 문종이라는 사람을 친근하게 가까이 있는 누구에게 가장 쉽게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이건 내가 해설은 하지만 여러분이 나보고 그렇게 써보라고 하면 나도 쉽지가 않아. 그죠? 그렇지만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것들이 참 센스가 있네. 자꾸만 우리가 학습해보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있잖아.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교육의 힘인 거예요. 성실한데 아프고 죽었잖아. 그리고 세 가지 정도를 이거를 통해서 문종을 나는 설명하고 싶어. 어린 시절 이야기, 어린 시절에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는 문종에 대한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문종이 굉장히 가능성을 많이 보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짧은 몇 줄이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았어. 그런 다음에 이제 부인과의 관계에서의 나름대로는 따라간 듯하지만 나름대로는 줏대가 있었다라고는 참 외유내강, 유한 듯하지만 뭔가 있었다는 그런 설명을 주연이는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요런 사건 대리청정이라고 하는 그런 거 상당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역사에 대한 자기 개념 얘기하고 결국 선택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30명이 같은 책을 읽어도 감상문이 서로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 문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경기는 여러분이 뛰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저의 철학하고도 주연이가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 같은 경우에 현명한 문종의 선택을 제 삶에 연결시키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 주연이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지? 푸시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얼마만큼 문종이 그 세자 빈들을 만났을 때 주도적이고 의지적이고 독립적이고 눈치코치가 없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그런 선택이 과연 이 문종의 선택이었을지, 그저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려고 하는 당시에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의 선택하고 이 선택이 같이 동일하게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었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책과 대화를 하라고 했듯이 여러분들의 페이퍼를 읽을 때 난 또 여러분들의 그 페이퍼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사님. 네. 우리 주연이는 이런 질문을 내가 했어. 여기에 대해서 주연이는 이것이 어떠한 선택. 그래서 이 어떠한 선택에게 내 삶에 가져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줘 보세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이 글대로라면 주연이가 문종의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란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현명한 선택이 특별히 내가 볼 때는 그 세자빈들하고 세 번의 결혼 속에서 나름대로 문종은 어떤 그러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한 문종의 판단, 세자빈 가운데 두 사람이 패비가 되고 뭐 이렇게 마지막 이제 결혼을 하는 이 관계가 내가 생각할 때
과연 문종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아버지의 영향력, 또 그 왕세자이기 때문에 여러 대소신료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면이 있지는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주연이는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굉장히 문종이라고 한 인간, 개인, 그의 현명한 선택이었고, 또 어떤 현명함을 주연이는 내 삶에 연결시키고 싶어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선택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만약에 문종의 선택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면, 문종이 따로 세종한테 와서 봉씨 같은 사람이 만약에 칼자루를 쥐게 되면 아마 조선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막 이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했었던 걸 본 기억이 역사 있는데, 문헌에 그런 얘기를 문종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결혼을 갖다가 폐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종이 찾아가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단 말인가요? 그런 나는 저 사람이 무섭다, 막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사람이 일단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저한테는 좀 고등학교의 추억을 포기하는 것과 좀 비슷하게 생각돼서 그렇게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문종이 사실 파혼 이혼이라는 게 서로 간에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못하는 것보다 때로는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차선이라 할지라도 결정 장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이끌려가는 사람들 예전에 참 많았고 요즘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뭔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서 한 그런 것이 또 주연이의 고등학교 생활을 결정하는 그것과도 맞물려서 그런 면에서 그게 연관이 됐고, 그것이 됐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답을 안 해도 좋아요. 답을 안 해도 좋고, 답을 할 수 있다면 또 답을 해도 좋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퇴를 한다는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자퇴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쉽지만은 않을 수 있는데, 주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런 결정을 한 이유, 뭐 그런 것들이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설명이 어려우면 설명 안 해도 괜찮고요. 저는 이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대부분 막 중학교를 고등학교 가기 위한 발판, 뭐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가기 위한 발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학교가 고등학교의 발판이라면 저는 학창 시절을 더 할 수 없다는 이미 의견을 말했고, 고등학교 3년을 계속 책상에 앉아서 칠판을 쳐다보면서 하는 공부보다는 좀 더 돌아다니면서 세상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가족들은 지지를 해주셨는가요? 아니요, 사실 지지를 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한 1년 정도 설득을 하니까 이제서야 너 알아서 해봐라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을 와가지고, 대학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른 삶이든가요? 아니면 대학도 여전히 와보니까 칠판 바라보고 하는 그런 생활에 뭐 대학이란 이름만 있을 뿐 다를 바가 없었던가요? 어떻습니까? 큰 틀은 조금 다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몇 1년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학기가 쌓이면서 이제 제가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스로의 선택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그런 것이 조금 중고등학교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좀 더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학생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이 더 주어지니까 대학은 중퇴할 생각은 아직은 없으시군요. 네,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스테레오타입의 선수들을 양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한국의 교육 구조 환경에서 주연이가 나름대로 쉽지 않은, 내 부모님조차도 설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또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주연이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인생의 이야기를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저 이 글을 보면서 놀랬고, 또 앞으로도 우리 대학 생활을 주연이가 자기 주도적 그렇게 이렇게 좀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 또 역사에 대한 이 정말 감사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런 글도 한번 같이 생각을. 새로운 시선, 남다른 지점. 우리가 교재 안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누군가를 찾을 때 남다른 지점, 문종이라고 남다른 지점을 찾았고, 문종이란 남다른 지점을 또 새로운 시설. 문종은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문종은 이게 맞잖아. 성실한데 아프고 죽었다. 별로 얘기할 게 없는 사람. 근데 남다른 지점이 문종이고요. 우리 교재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과제를 하게 됐어요. 남다른 지점에서 새로운 시선, 문종을 새롭게 부각해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놓치기 싫은 뻔한 역사 이야기를 자신과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메시지로 전달하려고 하는 시도와 방식이, 그리고 내용까지도 참 좋았습니다 라는 생각을 이 발표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해볼 수 있었습니다. 주연이 앞으로도 씩씩하게 사십시다. 김주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벤치마킹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감사고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 다음 선수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선수에게는 충분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드릴 수가 없지만 그 다음 선수 한번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병은 선수 강사님. 병은 강사님. 네. 네. 병원아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 봐요. 네. 자,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의 발표를 담당한 전병은입니다. 여러분, 조선하면 많은 왕이 있고 위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는 언제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단추, 시작점이 중요하듯 오늘은 조선의 시작점에 얻는 우리 삶의 인간관계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건국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보통 태조, 정도전, 정몽주, 이방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권력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부패해가는 고려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궁금점이 생기는데 굳이 나라를 완전히 바꾸면서까지 계약을 했어야 했나?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샤프나 연필을 많이 사용해 보셨죠? A4 용지에 여러분이 샤프나 연필로 열심히 필기하고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우개로 지우는데 이때 여러분 처음 A4가 깨끗한 상태였던 때로 흰색 바탕이 선명히 보이나요? 저의 경험으로는 연필심이 번지고 처음보다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정말 긴 세월 동안 보낸 고려는 앞에서 말했듯이 권력자들로 인해서 부패했습니다. 고려를 A4 용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얼룩이 많이 생기고 더러워졌을 것인데 과연 지우개로 지운다고 해서 필기를 하는데 편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A4 용지에 다시 필기를 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려는 너무 부패할 대로 부패를 해서 새로운 바탕이 필요하고 새로운 용지를 필요로 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방법처럼 정몽주는 지금의 고려를 바꾸는 것을 누구보다 인정하고 순응했지만 굳이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2명의 군주를 따를 수 없다고 뚝심 있게 버티다가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정몽주가 살아있었다면 조선의 건국이 우리가 아는 역사보다 좀 더 늦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고통은 좀 더 유지되며 부패한 권력자들이 좀 더 버텼을 것인데 이 점에 있어서 이방원 덕분에 조선의 건국을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자를 쉽게 손절하고 죽이는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그 방법은 당장 본인과 맞지 않는 자를 보지 않으니까 잠시 동안 편할 수 있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신 주위의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인이나 친구가 이방원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편하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가능하고 인간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편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매번 가시방석이 있는 것처럼 불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저런 이방원 같은 사람을 손절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낼 수 있나요? 이방원의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정몽주뿐만 아니라 정도전도 죽이는 뿐더러 자신의 아버지인 태조를 궁에서 내쫓는 결과를 여러분은 보셨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방원이 정말 나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이방원을 만든 건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이방원을 이런 지경까지 방치해 두었던 아버지인 태조와 정도전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바꾸면서 어쩔 수 없이 위화도 회군을 함으로써 흘리지 말아야 할 피를 묻혔습니다.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은 이방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몽주를 죽이는 순간 이방원도 태조처럼 손에 피를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조는 왕위를 물려줄 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깨끗한 자를 왕위로 올리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때 이 의견에 정도전도 동의를 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방원을 멀리하고 손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만약 태조와 정도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보장해 주었다면 이방원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정종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정종의 왕위 자리에서 물러나 이방원에게 물려주고 이방원이 왕을 차지하는 일을 벌였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야망이 큰 자이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지만 저는 적어도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는 왕자의 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손절은 다음 손절을 일으킨 행동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과 다 억지로 친해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처음 발표를 시작했을 때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관계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자신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시작을 자신이 유리한 방향을 설정해 놓고 하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인간관계를 하려는 사람의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가가는 것보다 정보를 아는 사람에 대하는 것이 더욱 관계 유지에 있어서 편하고 조심해야 할 사람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도 편하게 됩니다. 이 말은 아무나 친해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한테서 불화를 당하고 손절을 당하면 큰 회의감과 자존감을 얻게 되는데 애초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서로의 손을 지키면서 적당한 존중을 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저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들어 그것을 술과 담배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자, 병원이 글을 들으면서 누가 한두 친구 한번 어떤 느낌, 어떤 피드백이 가능한지 한번 누가 발표해 볼 수 있을까요? 관광학부 김다희 어문학부 김주연, 그 다음에 관광학부 김다희? 네. 그래. 김주연부터. 연필로 종이에 쓴 다음에 지우개 지웠는데 덜 지워지는 그런 비유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굉장히 다시 그러니까 역사 얘기야, 공적인 얘기야, 무거운 큰 얘기야.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개인 간의 우리 소프트한 개인 간의 관계의 얘기로 끌어오는 이 대담함,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옥의 연필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요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은 어쨌든 병은스러운 개성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뚜렷한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주연이는 그게 좋았다. 다희, 김다희. 역사 속에서 인간관계랑 연결 짓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문장 맨 앞에 들여쓰기를 하시면 시각적으로도 발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했으면은? 맨 앞에 문장을 들여쓰기해서 한 칸씩 띄면 그렇지. 거듭 얘기하지만 소주제의 타이틀을 잡아본다든지 제목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요걸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더 했었으면 가독성을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단락을 나눴지만 또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어쨌든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인간과의 관계라고 하는 어떤 팁을 얘기해 보겠다는 이 대담함, 여러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재밌는 접근. 그냥 진부하지 않으니까. 뻔한 얘기로 접근을 일단 안 한다는 느낌이 확 와닿는 거, 이거 중요한 접근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해보라. 잠깐만 너무 진부하게 잠깐만 뻔하게 접근하지 마. 뭔가 나는 나답게 해보는, 이게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의 방식은. 대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병은이가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건 아쉬워. 대신에 이제 요 부분에서 이게 정말 지혜롭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이런 일이 피한다고 피해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이렇게 좀 신중해가지고 피하는 삶의 지혜가 있는 것도 많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지혜롭고 피한다고 해가지고 피해질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도 세상에 너무나 많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으로서 해보면서, 그런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것을 술과 담배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맨날 술과 담배 찌러서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처럼 들려지는데, 혹시 설명이 가능한 부분만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들려줄 수 있을까, 병원이? 교수님이 이 과제를 내시기 전에는 원래 이런 내용으로 쓸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딱 7주차 강의를 받는 그 시점에서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좀 불화가 많이 터져가지고 아무래도 최근 것에 많이 영감을 떠오르다 보니까 좀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건 최근에 일어난 일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병은이라는 친구가 학습자로서는 정말 좋은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것이, 어쨌든 삶의 상황이 우리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 그 영향을 과제까지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낼 수 있는 이 내공이라고 하는 거, 학습자로서 굉장히, 그리고 멋지게 나름대로는 멋지게 연결했잖아. 그런 면에서는 참 병은이가 뭔가 학습자로서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니까 함부로 어쩌다 얘기할 건 없고, 그렇지만 코치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요걸 의존하는 시간이 병은 씨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래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복을 만드는 경우를 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 마음을 충분히 알겠어요. 그리고 엄청난 것일 테고, 또 모르면서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서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을 돕는 일이지 병원이를 돕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 병원이가 알고 빨리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니까 SOS를 치려면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라도 일어나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병원이 그래서도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오늘 두 친구들의 얘기 속에는요, 자기 삶과 우리 주제와 연결시켜가지고 연결 조율,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연결 조율이 정말로 우리 시대는 중요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능성과 생각의 근육을 만들어 가길 바래요. 오늘도 함께 이렇게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은 학기 중간 과제들 잘 이겨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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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